아이랩도 있었지만은 저는 예전에 그 제가 아메이에서 업무를 시작한 게 이 오픈 이노베이션 사이언티스트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말 그대로 이런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디바이스 이런 쪽에 대해서 앞으로 전도 유망한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그 얼리단에서 찾아보고 그거를 저희 비즈니스랑 어떻게 접목을 시킬 수 있는지 그거를 하는 게 저의 그 업무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면서 제가 인제 팀장도 되고 부장도 되고 임원도 되다 보니까 이렇게 리더십으로 오긴 했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2017 년도에 이 발굴했던 기술 중에 하나가 이 피마스 기술이고, 그걸 통해서 저희가 2022 년에 인제 런치를 했죠. 한 5 년간의 그런 그 개발 기간을 지나고 저희가 2022 년도에 저희가 런치를 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하는 업무들은 그런 거였고요. 그리고 마이 웰니스 랩 같은 경우도 저도 굉장히 얼리단에서 같이 평가하고 했던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런 마이 웰니스 랩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이런 그럼 웰니스랑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웰니스 하면은 뭐 잘 살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 신체에서의 웰니스는 아무래도 건강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그 WHO에서 정의하는 건강이 단지 사실은 신체에 대한 건강만은 아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는 이 신체 육체적인 건강, 그리고 정신적인 건강,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사회적인 건강,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녹아져 있는 게 흔히 말하는 이 건강이라는 용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글로벌 컨설팅 기업인 어스트 앤 영이라는 그런 기업에서 이 헬스케어 4.0, 그 라이프 사이언스 4.0에 대한 그 보고서를 하나 낸 적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라이프 사이언스 4.0에서 가기 위해서는 이 인류는 이 뭔가 건강을 추구하는 데에서 어느 정도의 이런 마일스톤을 통해서 인제 왔다라는 얘기고요. 먼저 헬스케어 1.0 시대는 어찌 보면은 제가 태어났던 뭐 70 년대 아니면 더 나아가서 60 년대, 그때 당시에는 사실은 뭔가 이런 건강에 대한 집중과 그리고 건강에 대한 무언가를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위생, 공중 보건의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뭐 '아 내가 건강이 어떻고 좋은 영양소를 먹어야 돼.' 이런 거보다는 '일단 깨끗해야 돼. 그래야지 질병이 안 걸려.' 이런 헬스케어 1.0 시대를 지나서 더 나아가서 쪼끔씩 그런 기술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그다음에 어떤 질병에 대해서 디파인이 되면서 그때부터는 질병을 치료하는 시대가 됐죠. 그리고 2020 년대에 이렇게 넘어오면서 아 잠깐, 그때부터는 인제 흔히 우리가 WHO에서 말하는 이 건강이라는 개념이 더 접목이 됐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이 헬스케어 1.0, 2.0, 3.0, 4.0 까지 어떻게 보면은 이런 마일스톤들을 진보시킨 게 일종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서 2020 년대가 넘어가면서 아 건강이라는 거는 육체적인 건강도 있지만 내가 정신적으로도 행복해야 되고 전반적인 내 삶 자체가 건강해야 된다. 근데 인제 4.0 시대, 뭐 흔히 인제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얘기도 있고, 근데 헬스케어도 4.0 2020 년대가 넘어가면서 여러 가지 기술들이 더 발전이 되면서 이 나의 육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 그리고 이 삶의 질까지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을 토탈 케어하는 그런 새로운 헬스케어에 대한 정의에 대한 패러다임이 제시가 됐고요.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의 그런 기술들이 접목되어 있습니다. 이 어떤 헬스케어 관련된 제품을 이용하는 그런 이용자에 맞춰져야 되는 거고, 그리고 기존의 질병의 치료보다는 사실은 질병 치료에 들어가게 되면 일단 인간은 어떤 고통을 겪잖아요. 그거보다는 그전에 이 치료보다는 예방을 하는 그런 접근법, 그리고 최근에 뭐 머신러닝이란 딥러닝, 머신러닝, 그리고 AI까지 진화가 되면서 여러 가지 그런 기술이 융복합하고 융합되면서 또 여기에 여러 가지 바이오 솔루션들이 합쳐지면서
흔히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을 뭐 나열해 보면 뭐 빅데이터, AI, 퍼스널라이제이션, 마이크로바이옴 이런 것들이 총 통합되는 그런 새로운 헬스케어 어 의 그런 뭐라 그럴까 마일스톤이 만들어진 거죠. 근데 이런 헬스케어의 진보에 그리고 가장 최근에 많이 대두되었던 용어 중에 하나가 어 평균화의 오류라는 그런 말들이 거의 저희가 인제 코로나를 거치고 나오면서 사람들이 기술이 발전하고 사람들이 아는 게 많아지면서 이 평균화에 대해서 사람들이 비판을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잠깐 이건 평균인데 이건 내가 아닌데. 나는 다른데.' 다시 말해서 이 평균이라는 거는 여러 사람들한테 보편적으로 맞을 수도 있지만은 어쩌면은 나한테는 안 맞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이념들이 대두가 되면서 뭔가 나에게 맞는 나를 위한 나에게 정말 뭔가 그런 베네핏을 줄 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은 무엇일까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찾기 시작하죠. 근데 사실은 그런 전반적인 사회의 흐름 이외에 또 과학적으로도 굉장히 재밌는 사실들이 있어요. 어 지금 요 데이터를 보신 적이 있으신지는 모르겠는데 예전에 권오란 교수님께서도 마이 웰리스에 강연하실 때 요 데이터를 쓰신 적이 있는데 이게 사람들마다 어 각각의 이 혈당에 영향을 주는 말 그대로 당을 직접적으로 넣어 주거나 아니면 빵을 먹거나 그리고 빵에다가 버터를 같이 먹었을 때 그리고 과당을 섭취했을 때 진짜 재밌는 게 이 사람마다 이 혈액 내에 포함되어 있는 당의 양이 달라져요. 다시 말해서 어떤 음식을 섭취했을 때 가장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잠깐 그냥 아예 당을 집어넣었으면은 당연히 어떤 사람은 뭐 굉장히 많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하는 게 다 '아 당이 확 올라가겠다.'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거의 올라가지도 않고 그리고 뭐 중간쯤에 좀 많지만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뭐 한 대여섯 배까지 많이 나오는. 다시 말해서 똑같은 그런 당을 올려주는 혈당을 올려주는 음식을 먹었을 때도 사람마다 반응하는 정도가 굉장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또 인제 영양소에 대한 거를 보여드리면은 라이코펜 잘 아시죠? 라이코펜은 주로 이런 항산화 물질이고 토마토, 수박, 당근 같은 그런 약간 적색 계통을 가진 그런 채소 과일에 많이 들어 있는데 근데 뭐 딸기나 체리는 좀 다릅니다. 딸기나 체리 같은 경우는 거기는 붉은색은 약간 안토시아닌이긴 한데 수박, 뭐 당근, 토마토에는 이 라이코펜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라이코펜이 많이 들어 있으면은 음식을 예를 들면 수박 주스를 똑같이 250 밀리를 먹었으면은 사실은 내 혈액 내에는 당연히 250에 상응하는 라이코펜이 흡수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사람들의 혈액을 채취해 가지고 동일한 수박 주스를 먹고 내 혈액 내에 이 흰색은 수박 주스를 먹기 전 그리고 검정색은 수박 주스를 먹은 후에 내 혈액 내에 이 라이코펜이 얼마만큼 들어와 있는지를 봤거든요. 사람마다 너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동일한 약을 먹어도 초반에는 이 6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쪼끔 있다가 먹은 후에 혈액 내에 엄청 많은 라이코펜이 이미 들어와 있고 어떤 사람은 어 평상시에 이만큼 있었는데 사실은 먹어도 거의 흡수가 될 듯 말 듯. 사람마다 너무 다른 거죠.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이런 생물학적인 메커니즘의 그런 민감도도 다를 뿐더러 그리고 이런 생물학적인 능력이 또 다른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다들 여러 가지 최근에 과학자들이 가장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 이런 평균적인 그런 트리트먼트보다는 뭔가 나에게 맞는 그런 것들이 정말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 아메이에서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마이 웰니스 랩입니다.
마이 웰니스 랩의 가장 기본은 예방이에요. 예. 저희 뭐 거의 대부분의 뭐 30 대에서 70 대까지 설문조사를 해 봤을 때 "어떤 삶을 살고 싶냐?" 그러면 거의 100 이면 100, 40대 같은 80 대를 살고 싶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인제 또 이런 건강 쪽에서 떠오르는 용어 중에 하나가 미코노미라고 하더라고요. 미코노미는 어 뭐랄까, 이전에 헬스케어 1.0, 2.0 시대를 사셨던 분들은 사실은 어떤 나에 대한 것보다는 내 가족을 위해서 뭔가를 투자하지만은, 사실은 이 미코노미 시대, 헬스케어 3.0, 4.0 시대를 살아오시는 분들은 나에게 더 많이 투자하는, 특히 흔히 우리가 말하는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100 세까지 살아야 되는데 가장 내가 투자해야 될 거는, 가장 중요한 거는 내 몸입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먹고 인제 50이 되다 보니까는 최근에 저 유튜브 들어가면 아예 알고리즘이 나오는 게 "은퇴 후 무엇을 하셨습니까? 은퇴 후 준비 잘 되셨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한 거는 뭐 경제적인 것도 있지만은 "일단 건강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좀 더 젊은, 그러면서 우리가 내 뭐 그냥 생물학적 나이에 대해서도 얘기하지만은 이 건강 나이는 어느 정도인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굉장히 이 건강 나이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 40년 이상 동안 진행된 연구 결과가 하나 있어요. 얘는 1970 년도 초반에 뉴질랜드의 이 더니딘이라는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아예 태어났을 때부터 45 세까지 추적 관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20대 중반에, 40대 초반에, 그리고 20대 중반, 30대 초반, 30대 후반, 그리고 45세 4 번에 걸쳐 가지고 이 건강 검진을 실시를 했고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추적 관찰을 했어요. 30대 초반에 이 건강 나이가 더 자기 본인의 생물학적인 나이보다 더 많은 사람한테는 과연 45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그거를 봤을 때 이런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애초에 노화 속도가 빠르신 분들이죠. 건강 나이가 쪼끔 높으신 분들은 운동 능력이 약 15% 감소를 했고요. 건강에 대한 본인의 인식 자체도 '나는 건강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이 보여지는 피부 노화도 20% 더 안 좋아졌고요. 인지 기능 또한 40대 중반임에도 불구하고 인지 기능 또한 동일 연령대에 비해서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마이 웰니스 랩에서 하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가, 이 건강 나이가 굉장히 중요하다. 왜? 나의 미래에 다가올 어떤 이런 안 좋은 부분들을 미리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 건강 나이의 이 속도, 그러니까 나 노화에 대한 속도에 대해서 영향을 주는 이 핵심 지표를 3 가지를 저희가 선택을 했어요. 이건 저희가 자체적으로 선택을 한 건 아니고, 여러 가지 과학 논문들, 그리고 여러 가지 리서치를 통해서 저희가 3 가지가 이 노화 속도에 가장 영향을 많이 준다. 그래서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활성산소예요. 예, 산화 스트레스죠. 흔히 뭐 활성산소 하면 뭐 스포록사이드, 하이드로젠 퍼록사이드, 하이드록실 라디카, 요 3 가지를 흔히 얘기를 하는데, 쉽게 그냥 우리 자연에서 볼 수 있는 이 활성산소가 얼마나 안 좋은지를 보여주는 게, 왜 우리 상처 나면은 예전에 과산화수소라는 걸 뿌리잖아요. 그게 인제 H2O2라는 건데, 하이드로젠 퍼록사이드가 이 일종의 과산화수소입니다. 근데 이 과산화수소를 상처에다가 딱 바르면 어떻게 돼요?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잖아요. 그만큼 강력한 그런 물질이에요. 근데 그 과산화수소가 이 몸속에서, 이런 세포, 조직에서 막 늘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런 강력한 에너지를 가진
이 산화 스트레스가 세포와 그 조직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염증이 생기겠죠. 그럼 그 세포와 염증이 생긴 세포와 조직은 본연의 업무를 잘 못할 거고, 그렇게 되면은 말 그대로 이런 여러 가지 노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강조하는 게 이 대사거든요. 대사는 흔히 메타볼리즘이라고 하는데, 메타볼리즘은 두 가지, 그 아나볼리즘 그리고 캐타볼리즘의 합성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애나볼리즘은 무언가를 에너지를 합성하는 합성 대사, 그리고 카타볼리즘은 우리가 무언가를 먹고 그걸 또 에너지를 전환하기 위해서는 또 분해를 해야 되잖아. 이런 것들이 종반적으로 잘 돌아갔을 때 그때 나의 대사 능력이 좋다라고 하는 건데, 보통 나이가 들게 되면서 왜 예전에는 하루에 밥 3끼 딱 먹어도 나는 되게 운동력도 좋았고 살도 잘 안 찌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하루에 반 공기만 먹어도 살찌는 것 같고, 다시 말해서 근본적으로 내 몸에 대사에 대한 에이징이 일어났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뭔가 에너지 분해도 잘 안 되고 에너지 합성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부분 어떻게 됩니까? 쌓이죠. 보통 지방산으로 전환돼서 지방으로 쌓인. 그래서 이 대사는 이 에이징에, 특히 노화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근육이죠. 근육을 우리가 표현하면은 이 근육은 그 항노화 장기라고 얘기를 해도 전혀 무리가 없을 정도로 이 노화와 근육과의 관계는 굉장히 밀접합니다. 그래서 보통 30세 이후에서는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약 3% 에서 8% 까지 매 10년마다 근육량이 감소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근육량이 하위 뭐 30% 미만인 그런 그룹에서는 상위 그룹 대비 사망률도 2에서 3%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산화, 대사, 근육은 우리 몸의 노화 속도 그리고 나의 건강 나이를 결정짓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마이 웰니스 랩은 산화, 대사, 근육, 내가 이 세 가지 지표에 대해서 어디쯤에 와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정확히 찝어 주고 이 건강한 그룹, 그 중간 그룹, 그리고 좀 위험한 그룹에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짚어 주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나를 관리하게 해 주는 그런 일종의 어세스먼트 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마이 웰니스 랩은 전반적으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나에 대한 데이터를 집어넣고 AI 알고리즘 분석을 해서 나의 노화 속도 그리고 전반적인 나의 그런 건강에 대한 내비게이션을 제안해 준다. 그래서 저희가 이 마이 웰니스 랩을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얻어야 될 것은 일단 나에게 맞는 내 위험 요인이 어떤 거고, 잠재적인 위험 요인은 또 어떤 거고,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영양소는 뭐고,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운동은 뭐고, 그리고 어떤 생활 습관을 가져야 되는지 그거를 본인이 정확하게 인지하고 거기에서 했을 때 사실은 무언가 내 건강에 대한 그런 어 개선을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마이 웰니스 랩에 대해서 임상 시험을 했어요. 그래서 임상 시험을 저희가 작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올해 다 종료가 됐고 실질적으로 임상 시험에 대한 리포트도 나왔습니다. 근데 저희가 아직까지는 리더님들한테 임상 결과가 이렇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건, 사실 결과가 너무 잘 나왔거든요. 근데 저희가 아직 그 논문 퍼블리시가 확정이 되지 않아 가지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뭔가 리더님들한테 공유를 해줄 때는 뭔가 이런 피어 리뷰가 수행된 이런 저명한 과학 저널에 실렸을 때 저희가 그 결과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은 사실은 말씀드리기는 쪼끔 일러 가지고 말씀을 못 드립니다. 나중에 아마 조만간에 뭐 뉴스 보도 자료도 나올 거고, 그리고 저희가 논문 게재가 확정이 되면은 또 교육에도 사용할 예정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이 웰니스 랩에서 원하는 거는 어 딱 이런 거예요. 저희 지금 이 데이터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는 조모 씨의 2023 년에 저 신 저 뭐야
신체 검사 그거를 토대로 저희가 한번 그 마이 웰니스 랩을 한번 돌려봤어요. 그랬을 때 이분이 참 예 그렇게 건강하지는 않고 본인 뭐 나이대로 이렇게 잘 나왔습니다. 네. 그랬을 때 전반적으로 이런 그런 잠재적인 위험 요소들 그리고 현재 맞닥뜨려 있는 그런 위험 요소들이 이렇게 나왔고 이 조모 씨가 한번 이 제품 추천을 받았어요. 그래서 뭐 다들 아실 만한 그런 제품들 받았고 참고로 이분이 되게 깜짝 놀랐던 거 하나 중에 잠재적인 위험 요소가 예 body fat reduction 체중 감량에 대한 게 있었어요. 네. 이분 같은 경우는 182에 74 킬로였는데 굉장히 표준 뭐랄까 표준 체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와서 사실은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이분은 진짜 흔히 우리가 말하는 '아 나는 물만 먹어도 살이 쪄.'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 분인데 이런 결과가 나와 가지고 '아 나도 한번 이 추천대로 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생활 습관을 좀 바꿔 보고 운동도 하고 그리고 여기에 기존에 뭐 좋다 뭐 좋다 이런 거보다는 이 마이 웰니스 랩을 통해서 내가 받은 추천에 대해서 한번 제품도 섭취를 해서 한 3-4달 정도를 한 후에 또 인제 건강 검진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또 이 건강 검진을 했을 때 다시 한번 그 마이 웰니스 랩의 그 측정을 받아 봤을 때 이 붉었던 부분들이 예 많이 노란색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분이 스트레스가 많은지 여전히 잠은 못 주무시고요. 음. 그리고 전체적인 스코어도 봤을 때 본인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전체적으로 많은 부분들이 특히 인제 노화 속도도 또 많이 줄어들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개선을 가져왔잖아요. 저희 마이 웰니스 랩이 추구하는 게 이겁니다. 그냥 현재의 나를 알고 그냥 이해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내가 최소한 먹어야 되는 영양소는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당연히 뭐 내가 더 필요하다면 더 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나의 그런 위험 요소, 잠재적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정도는 영양소는 섭취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 정도는 운동을 해 줘야 되고 식사 습관은 이런 쪽으로 내가 가야 된다'라는 것을 가이드해 주고 그리고 그 가이드에 맞춰서 했을 때 정말 그런 건강의 그 헬스 베네핏을 얻어갈 수 있는 게 마이 웰니스 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깨알 같은 마이 웰니스 랩 자랑도 좀 했고요. 인제 저희 글로벌 R&D에서 또 마지막